안녕하세요. 도담비 RC 강사 이기동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2월 시험 적중 특강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시험 준비 잘 하셨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때요? 준비한 것만큼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어때요?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저는 여러분이 어때요? 그 결과에 다가갈 수 있도록 어때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만 찍어서 적중 특강 문제로 마련을 했습니다. 마무리 작업 확실히 해주시면서 어때요?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1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 제일 먼저 어딜 봐야 돼요? 밑줄 보고 보기 봐야 되겠죠. 보기 보자마자 해석이 아니라 구조 문제라는 걸 먼저 판단을 했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as는 뭐예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죠. due to는 때문에이라는 어때요? 전치사라는 거. 그 다음에 so that은 접속사고, since는 어때요? 접속사도 되고 전치사도 되는 패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보자마자 뒤에 뭐가 오는가를 확인했어야 됐겠죠. 그죠? 컴마로 끊어지면서 어때요? 쉬고 있기 때문에 뒤에 그리고 어때요? 주어 동사가 나온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치사가 정답이겠다라고 확인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전치사가 몇 개나 있어요? 3개가 있는 거 보이시죠? 결국에는 해석을 했어야 됐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렇게 접근이 됐을 때 어때요? 이걸 조금 빠른 속도로 볼 수 있다면 해석을 먼저 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때요? 도시의 그런 어때요? 아름다움이죠. 그런 아름다움 어때요? 으로써 아니면 어때요? 때문에 아니면 아름다움으로 이래로란 뜻이죠. 여러분 보자마자 신스하고는 매칭이 좀 힘들 거라고 생각했으면 제일 좋았을 것 같고요. 그런 아름다움 때문에 어때요? 전문가들은 어때요? 뭐예요? 어때요? 이 산업이 어떻게 된다? 어때요? 매우 수익성이 있을 거다. 그렇죠? 수익성이 있을 거다라는 것에 동의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due to가 정답입니다. 물론 때문에가 정답으로 지금 여기에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since를 여러분한테 제가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since 같은 경우는 항상 have pp 어때요? since 과거 패턴이에요. have pp since 어때요? 과거 시점 명사예요. 그래서 명사 자체가 어때요? Monday 같이 어때요? 하나의 시점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이 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미 어때요? beauty라는 말 자체가 어때요? 시간의 표현하고는 거리가 멀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도 여러분들이 have pp since 과거 패턴으로 반드시 꼭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so that 있죠? so that은 뒤에 뭐가 와요? 주어 다음에 조동사가 딸려 나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조동사는 can이고요. 그 다음에 may 같은 게 나와요. 나머지 조동사들도 올 수 있다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2번으로 가보도록 합니다. 102번 보시면 sight, seen, 그 다음에 glance, 그 다음에 view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명사 어휘가 쭉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무조건 올라가서 해석하시면 됐겠죠. 이제 전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어때요? 이 덩어리 부분만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seaside라는 걸 보이시죠? 그러면 어때요? 이거는 보자마자 해안에 뭐예요? 좋은 광경이겠죠. 그래서 view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sight는 이제 일반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이제 보는 거. 그죠? 예. 이제 관광이라고 할 때 우리가 sight seeing이라는 표현도 쓰기는 합니다만, 오케이? sight라는 표현 잘 잡아주시고, glance는 어때요? 힐커 이렇게 살짝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럴 때 쓰여요. 그래서 토익에서 다음에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뷰가 답이 아닐까라고 바로 생각하셔도 괜찮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해안가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럴 때 아니면 호텔 있죠. 호텔 같은 데서 호텔을 선택하는 이유일 때 항상 어때요? 멋진 광경이죠. 그죠? 밖에 멋있는 이렇게 해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데 쓰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만약에 이 부분을 보지 못했다라면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포인트는 어차피 이쪽만 보고 우리가 문제 풀게 되기 때문에요. 우선적으로 요걸 좀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103번 갑니다. 103번 보시면 접속사가 4개가 같이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슨 접속사다라고 인식하는 게 제일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보자마자 여러분 어때요? 의문사들 4개 쭉 보이십니까? 그러면 얘네들은 뭐예요? 관계대명사거나 아니면 뭐예요? 명사절 접속사거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2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밑줄 앞을 보세요. 밑줄 앞에 명사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명사가 있죠. 그러면 명사절이 아니라 뭐가? 관계대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따지는 거 항상 뭐 있어요?
선행사라고 불리는 이 명사 있죠. 이 명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구분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parent는 분명히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사물이 되는 형태 뭐예요? 위치는 답이 아니구나라고 지우셨으면 됐겠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뒤에 뭐가 있어요? children이라는 명사 보이세요? 아하, 그러면 명사 나오고 뒤에 동사 나오는 형태니까 주격은 답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대수는 어때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죠. 얘는 왜? 목적격도 되니까 상관이 없을 거라고 보고요. whom은 원래 목적격이에요. 근데 who's까지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죠? who's는 뭐니까? 소유격이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뒤에를 보실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요.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소유격 있죠. who's라는 소유격은 뒤에 반드시 명사가 오면서 어때요? 뒤에 구조가 반드시 완벽한 구조를 갖춰야 돼요. 완전한 구조를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만약에 여기에 어때요? whom이나 어때요? 대시 오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목적격이나 주격이지 않습니까? 얘는 어때? 이름에서 그 목적이나 주격이나 목적격이다 보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때요? 불완전한 구조를 갖춰요. 뭐라고요? 불완전한 구조를 갖춘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잘 모르더라도 어때요? 완전한가 불완전한가를 가지고도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뒤에 보시면 어때? had move. move는 자동사입니다. 우리가 어딘가로 이동하는 거 있죠. 고우, 가는 거 고우고 오는 건 come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면 travel, 여행하는 거 아시죠? travel도 다 자동사예요. 그래서 이동하는 형태가 나오면 자동사구나 인식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얘는 자동사였기 때문에 뒤에가 어때요? 완전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정답은 뭐가? who's가 정답.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더 좋은 팁은 뭐냐면 who's가 답일 거라고 예상을 그러니까 복이 있으니까 예상을 하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앞에 뭐가 있어요? parent라는 명사 있죠. 명사가 있고 뒤에 children이라는 명사 있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밑줄 다음에 명사 이렇게 있을 때 이 명사를 소유격으로 어때요? 의미적으로 잡아보세요. 말이 되는지. 그러면 거의 정답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부모의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됐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확인하는 건 어때요? 말이 되는가 보고 완전한가 보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정답은 who's가 정답이었던 형태입니다. 잘 잡아주시고요. 다음 104번 봅니다. 104번 보시면 명사랑 어때요? 지금 쭉 섞여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be have부터 쭉 들어있는데요. 우리는 보자마자 여러분 밑줄하고 매칭을 시켰을 거예요. 그럼 딱 생각이 나셨어요? on, 그렇죠. be have of예요.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뭐뭐 대신에, 그죠? 뭐뭐를 대표해서란 뜻으로 쓰이죠. 우리가 파트 6 지문 같은 거 보면 맨 앞에 항상 활용되는 문구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어때요? 아니면 어때요? 어떤 뭐 기업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제가 이 편지를 씁니다. 제가 어때요? 당신에게 뭐 이 메일에 대해서 뭐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표현 그대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물론 provide는 어때요? 동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절대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까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다른 것들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가셔도 충분했을 만한 문제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105번 갑니다. 105번 보시면 동사어휘가 4개가 나온 거 보이십니까? 자, 그러면 동사어휘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자동사와 타동사의 형태를 구분하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로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목적어 있나 보는 거예요. 스피치라는 목적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러면 자동사가 아니라 타동사라는 거 바로 판단했죠. 그러면 뒤에 뭐예요? 목적어 명사 있죠. 이 명사하고 무조건 표현으로 어때요? 묶어진 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한번 살펴보시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때요?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면 뒤에 구조를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3인지 아니면 4형식인지 아니면 5형식인지까지 판단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명사만 나왔는데 스피치예요. 그러면 어때요? manufacture a speech, 그 다음에 order a speech, deliver a speech, pursue a speech. 어떤 게 맞겠는가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deliver a speech죠? 우리가 이런 거 뭐라 하죠? 연설하다라고 하죠. 그죠? 우리가 deliver는 어때요? 배달하는 거잖아요. 근데 스피치라는 말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연설한다고 할 때 give를 써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give a speech 또 알아두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피치 대신에 그럼 어때요? give a 뭐예요? 프레젠테이션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게 다른 좋은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give a presentation, deliver a presentation까지 묶어서 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나머지 것들도 꼭 좀 잘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다음 106번 갑니다. 106번 보시면 조금 여러분이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에 어때요? 문제가 아닌가. 보기를 보니까 접속사가 쭉 깔렸죠. 그런데 여러분 맨 앞에 나온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맨 앞에니까 명사 뒤 아니죠. 기억나셨어요? 네, 그러면 어때요? 관계대명사는 아니고 무조건 뭐예요? 명사절이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물론 부사절을 제가 아직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부사절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부사절도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의문사들 있잖아요. 의문사들은 보통 명사절이라고 생각해도 좋기는 합니다. 근데 ever가 붙었을 경우에, 뭐가 붙었을 경우에 의문사에 ever가 붙었을 때는 걔네들이 다 부사절로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명사절일 확률이 높긴 한데요. 그래도 whenever나 whoever 이렇게 ever가, 의문사에 ever가 붙잖아요. 그러면 다 뭐요? 부사절로 쓰일 수 있다까지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어때요? 프로블럼 다음에 is 나오고 컴마 찍힌 거 보이세요? 그래서 컴마 찍히면서 어때요? 주어 동사로 쭉 나오면서 완전한 구조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부사절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부사절로 쓰인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 풀 때는 여러분들이 부사절이라고 인식하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명사절처럼 접근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럼 좀 깔끔하게 지운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that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명사절 접속사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불가능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whenever, whoever, whatever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when하고 what 있죠? 그죠? 네. 그러면 이 차이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whenever, 요거 말고 이제 wherever도 마찬가지예요. 오케이? 얘 같은 경우는 뒤에 항상 완전한 구조를 갖춰요. 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어가 오고 동사가 오고 목적어까지 다 갖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whoever나 whatever 있죠. 물론 여기에 좀 더 쓰자면 whichever도 넣어 줄이고 싶네요. 얘네들 뒤에는 어때요? 얘네들 뒤에는 항상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기본적으로 주어가 없거나 목적어가 없는 형태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심지어는 보어가 없을 때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딱 보자마자 problem이라는 주어 있고 동사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비동사 뒤에 뭐가 없어요? 보어가 없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어때요? 비동사 뒤에 보어 없으니까 불완전하다. 그러면 정답은 어때요? B번은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C하고 D 중에서 선택할 걸 생각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차이점은 여러분 who하고 what은 어때요? 구조적으로 볼 수가 없고요. who하고 what은 뭐예요? 항상 의미적으로 구분합니다. 얘는 사람이고 whatever는 사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비동사 뒤에 나온 거 보이세요? 그죠? 그럼 비동사 뒤에는 여러분 어때요? 보어로 형용사가 오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기선 지금 의문사가 서 the problem is what? 아니면 the problem is who?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problem은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그쵸? 그래서 비동사 뒤에는 뭐예요? 명사가 온다라는 걸 판단했을 때 얘는 뭐예요? 반드시 주어랑 뭐 해야 돼요? 동격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problem이 어때요? 사물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자리에 오는 건 who가 아니라 뭐만 될 수 있다? what만 될 수 있다 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그래서 whatever가 정답입니다. 여러분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보자마자 problem is what? 이걸 판단하셨으면 제일 빨랐어요. 아시겠죠? 여기 있는 어때요? 지금 요렇게 저 자리가 원래 이렇게 앞으로 갔던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 다음 107번 가보도록 하죠. 107번 보시면 다음에 이런 보기가 나오시면 아 이번에 또 나왔네 라고 어때요?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푸실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수와 관련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때요? 밑줄 뒤에 뭐가 왔어요? 2 weeks 보이세요? 그래서 어때요? 복수 형태가 왔죠. 자 그러면 another 뒤에는 단수, several 뒤에는 복수, many 뒤에 복수, both 뒤에 복수. 이랬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another는 정답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정답은 another가 정답이에요. 어라? 이게 뭔가 아마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요. 보시면 for라는 전치사 뒤에 이렇게 덩어리로 묶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to라는 숫자 나온 거 보이시죠? 근데 갑자기 어때요? 이미 several이 또 들어가면 중첩이 되죠. 중복이 된단 말이죠. 두 개라고 했는데 여럿이라고 하니까. many도 마찬가지예요. many two니까. 그럼 어때요? 보스는 원래 두 개인데 어때요? 여기 두 개라고 써있는데 뭘 또 둘이야. 이상했을 거예요. 근데 another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보시면 2 weeks 하면 우리가 원래 2주라는 표현은 이렇게 써요. 2 weeks가 원래가 이게 2주입니다.
그런데 내가 야 또 다른 2주가 필요해 할 때 I need 뭐예요? 또 다른이란 말 뭘 써야 돼 그러면? 그쵸?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another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nother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요. another 뒤에 그냥 2x라는 하나의 어때요? 표현 하나가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수와 관련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건 그냥 another 뒤에 오는 명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다른 2주라고 보시면 되겠다. 또 하나 어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게 every예요. every 뒤에도 단수가 온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every 뒤에도 마찬가지로 어때요? every 2x라는 표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기출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상당히 고전했던 문제입니다. 이제 좀 많이 여러 번 나오다 보니까 익숙해진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봅니다만 반드시 필기해 주시고 따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108번 갑니다. 108번은 보자마자 어때요? 밑줄 앞에, 밑줄 뒤에 후 있는 거 보이시죠? 접속사 앞에 쓸 수 있는 단어 중에 하나 선택해야죠. 그러면 보기가 물론 여러분이 어때요? 좀 섞여 있긴 합니다만 보자마자 도우즈 후여야 하죠. 그죠? 그래서 도우즈 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복수가 나오면 됩니다. 복수동사. 그죠? anyone도 마찬가지 anyone 후예요. 형태가 똑같아요. 둘 다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자, 그럼 어때요? 여기 도우즈하고 anyone이 똑같다고 했는데 이땐 동사가 뭐예요? 단수동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옳거니 하면서 어때요? 바로 어때? 동사 확인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인에 뭐야? 단수인 거 보이세요?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anyone이 정답.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미 보기가 어때요? 이 문제가 이 문제일 거라고 예상을 해주고 알려주고 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복수만 구분하면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anyone이 이제 whoever하고 보기에 같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whoever가 정답일 때가 솔직히 중요하긴 한데요. whoever 뒤에는 얘가 접속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뒤에 동사가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어때요? 뒤에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동사가 하나가 더 있어야 됐겠죠. 그죠? 그래서 접속사가 들어가면서 동사가 두 개가 될 수 있었어야 됐겠죠. 그러면 시험에 여기에 anyone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동사가 두 개가 되니까 접속사의 기능을 하지 못한 anyone은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포인트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 다음부터 anyone하고 whoever에 관련된 문제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도우즈와 anyone에 관련된 문제도 있다라는 것도 잡아주시면 되겠어요. yourself는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렇게 주격 형태로서 어때요? 관계대명사 앞에 yourself, 셀프 형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부터 무조건 배제하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다음 가겠습니다. 109번 갑니다. 109번 보시면 전치사가 나오죠. 전치사 문제 중에 가장 최근에 많이 나온 문제를 딱 한 문제 찍으라면 지금까지 항상 within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within이라는 단어는 항상 뒤에 기관명사가 나와요. 기관명사. 그래서 기관명사가 나왔을 때 매번 정답이에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실제 문제 풀 때는 저처럼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보기를 보면서 접근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때 전치사 문제가 나올 때는 보기 보시면서 밑줄 뒤에 있는 명사 바로 보시면 돼요. 역시나 예상했던 그대로 30일인 거 나온 거 보이시죠? 기간이었기 때문에 within이 단순하게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amid이라는 단어는요. among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뒤에 그런 것들 속에서 사이에서란 뜻이라서 얘네들 뒤에는 복수명사가 일반적으로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이렇게 할 때 활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between 아시죠? between도 어때요? 뒤에 뭐가 와요? 똑같이 복수가 와요. 대신 between은 두 개일 때 얘기하는 거고 그렇죠? among 같은 거는 다 세 개 이상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by가 이제 기간의 형태이기만 어때요? by 같은 경우는 뒤에 시간의 표현이 올 때 시점이 와요. 뭐가 온다고요? 시점. 그러니까 Monday 같은 거 있죠. 그래서 by Monday, 월요일까지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기간이 왔기 때문에 by는 정답에서 배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to는 어때요? to는 어디로죠? to가 만약에 이렇게 시간하고 표현하고 쓰이면 시점이 와요. 그러니까 by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익숙한 표현이 뭐가 있어요? from A to B죠. 그래서 어때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할 때 활용하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서 복습하시면서 하나하나 보기별로 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대명사 문제입니다. 인칭 대명사 문제라는 거 확인을 하셨어요. 근데 다
다 남자 he에 대해서 관련돼 있다는 걸 판단하셨죠. 해석 절대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구조만 봐요. 그래서 밑줄 앞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돼요. 대신 소유격 같은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뒤에까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동사가 왔고, 근데 동사가 삼형식 동사란 말이죠. 그럼 뭐가 와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목적어가 오는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가 목적격 해서 뭐예요? 힘이 정답. 이랬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보시면 동사가 있고 뒤에 뭐예요? 밑줄 다음에 명사가 있는 거 보이세요? 이 덩어리 전체가 뭐예요?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명사가 있잖아요. 그럼 명사 앞에 들어가는 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소유격이어야 돼요. 소유격. 그래서 소유격을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his own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own이라는 단어가 소유격을 강조할 때 활용을 해요. 그래서 his own이라고 쓰나 그냥 어때요? his로 쓰나 상관은 없어요. 강조하고자 할 때 own까지. 근데 근래의 보기를 보면 시험에서는 항상 his own, my own 이걸 붙여가지고 나오는 보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당연히 소유격이 정답이었던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1번입니다. 보기를 보면 어휘 문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어휘를 이제 하나하나 단어를 따져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올라가셔서 이 부사가 과연 어떤 단어를 수식하는가를 판단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말을 수식을 받는 명사나 수식을 받는 동사나 수식을 받는 형용사나 아니면 다른 부사라든지 그런 단어와 매칭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올라가요, 바로. 그럼 여러분 어때? 리액트라는 단어 보이세요? 리액트는 무슨 뜻? 그렇죠. 응답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 응답하다라는 단어와 어울릴 수 있는 거. unfortunately 뭐예요? 불행한 거고. 그렇죠? randomly라는 거 어때요? randomly라는 건 무작위적으로란 뜻이죠. 우리가 랜덤으로 뽑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무작위적으로 답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similarly는 어때요? 요게 조금 그럴싸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말로 하면 유사하게 응답한다.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unfavorably 무슨 뜻이에요? 나쁘게란 뜻이에요. 답할 때 어떻게 답해? 좋게, 나쁘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붙어다니는 리액트하고 참 어울리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할 때 어떻게? 나쁘게 답하다. 그래서 정답은 D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때요? 유사한 거를 어때요? 유사한 거 이제 비슷한 걸 좀 찾아본 다음에요. 그 중에서 좀 더 정확한 거, 좀 더 알맞는 걸 찾아서 선택하시면 돼요. 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자리를 보시면서 정확하게 뭘 수식하는지를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사가 자동사 뒤에는 어때요? 자동사 같은 경우는 부사가 그 뒤에서 어때요? 꾸며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다음 112번 갑니다. 112번 보시면 동사 어휘 문제입니다. 자, proceed, negotiate, assign, determine. 의미는 여러분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자동사와 타동사 구분하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proceed는 나아가다, 진행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이미 여러분 어때요? 한순간에 딱 보고 올라가서 바로 봤을 때 보자마자 whether 보이세요? 동사 뒤에 whether가 오잖아요. 무조건 명사절 접속사예요. if도 마찬가지예요. 동사 뒤에 whether나 if면 무조건 명사절. 어쨌든 여러분이 접속사인지 모르더라도 뭐가 있는 거예요. 목적어가 있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때요? proceed는 무조건 답이 아니었어요. negotiation은 협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assign은 뭐예요? 할당하다, 배정하다. 우리가 이제 일반 타동사 3형식으로도 많이 쓰이고요. 4형식으로도 많이 쓰여요. A에게 B라는 거를 할 때 할당하다, 배정해주다. 이럴 때 쓰고요. determine, 별표 쳐놓으시고요. determine이라는 단어 외적으로 decide라는 단어도 뭐를 좋아하냐면 if나 whether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determine이나 decide가 나오면 whether나 if가 뒤에 오지 않을까라고 어때요? 추정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해요. 물론 다른 명사절 접속사도 올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많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어때요? 그의 이미지가 뭐예요? 뭐뭐인지 아닌지를 뭐 해줄 것이다? 결정해 줄 수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이건 해석까지 가지 않으셔도 여러분들이 decide나 determine은 뭐를 좋아하지? whether를 좋아하지.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ask라는 동사까지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ask라는 동사도 if나 whether를 많이 좋아한다라는 것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11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전치사 문제입니다. 전치사를 여러분들이 어때요? 따져 보셔야 되겠죠. 전치사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그 뒤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서
혹시 내가 알고 있는 표현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게 아니라면 따져보셔야 돼요.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앞에 있는 부분하고 비교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어때요? 보기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죠. into라는 건 in 더하기 to예요. 그래서 안으로라는 표현이 into라는 건. without은 뭐뭐 하는 거 없이. under는요, 뭐뭐 하에 아니면 뭐뭐 중 이란 뜻이에요. 표현으로 이거 하나만 써드릴게요. under 다음에 under the 뭐예요? contract이에요. 그래서 계약하에서 이제 뭐 new가 들어가든 current가 들어가든 현 계약하에서 새로운 계약하에서 이렇게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under 기억해 주시고요. 쓰진 않겠습니다만 under construction. 우리가 홈페이지 같은 거 보면 공사 중이라고 할 때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공사 중까지. 그 다음에 regarding은 뭐예요? 그렇죠? 네, about의 표현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관해서. 정답으로 거의 1순위 되는 어때요? 정답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셔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드레스 코드죠? 근데 뭐예요? 정책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럼 이거를 두 개를 매칭을 시켜보세요. 그럼 어때요? 드레스 코드로의 정책이에요? 아니면 드레스 코드 없는 정책이야? 아니면 드레스 코드 하에 있는, 아니면 어때요? 관해서요. 근데 정책은 정책인데 뭐에 관한? 그렇죠. 드레스 코드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regarding이 정답.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답으로 어때요? 제가 정답을 만들어 본 거예요. 잡아주시고요. 다음 114번 갑니다. 114번 보시면 보기가 되게 색달라 보이지 않습니까? M도 있고, for도 있고, at도 있고, to도 있고. 의도적으로 굳이 이건 답이 아닌 걸 그따 끼워 맞춘 느낌이 드네요. 그 다음에 for, at, to 전치사 문제예요. 자, 그럼 어때요? in person, 사람 간의 어때요? 여기서는 사람 간의 상호 간의 교류라고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보시면 뭐하고 어울릴까라는 생각이 아마 들었을 텐데요. 여기서는 힌트가 substitute이에요. substitute. 그래서 어때요? 대체자, 대체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때요? 사람 간의 사로 간의 그런 어때요? 교류를 위한 뭐다? 어때요? 대체품으로서 사용된다라는 형태죠. 그래서 여기서는 substitute이라는 단어 자체가 for하고 묶이는 걸 알았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로 얘가 만약에 쓰일 때도 substitute A for B로 쓰여요. 그래서 이 표현을 알았으면 더 좋았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가 명사로 쓰일 때도 뒤에 for가 온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for였던. 그래서 이렇게 풀어냈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해석을 통해서 한다는 건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명사가 나왔을 때 어떤 전치사 쓰는지도 좀 잡아주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시험에 또 나오는 서브스크립션이 있어요. 서브스크립션. 우리가 구독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전치사 혹시? 그렇죠. to를 써요. to. 그죠?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솔루션 혹시 들어보셨나요? 솔루션 다음에 전치사 뭐 써요? to를 쓴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또 시험에 나왔던 거 하나 더 쓰리면 request 있죠. 요청. 그죠? 뭐를 위한? for가 나오겠죠. 뭐를 위한? demand for, request for.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나오는 것마다 전치사하고 혹시 명사와 관련된 놈들이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잡아주시고요. 다음 115번 갑니다. 115번 보시면 require부터 쭉 어때요? 자립 타입의 문제구나라고 생각했죠. 자, 그런데 여러분 밑줄의 위치가 범상치 않습니다. 보자마자 여러분 때 B 다음에 consider 보이세요? 그 다음 거 보시면 B 다음에 PP 형태가 나왔죠.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라 해요? 수동태. 그러면 수동태가 오면 문장 여기서 딱 마무리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부사가 정답인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consider라는 단어에서 여러분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얘가 오형식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consider A, B 구조를 갖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A를 B로 여기다 간주하다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동태로 바뀌면 A, 그 다음에 비동사 is 나왔고요. 그 다음에 considered예요. 그 다음에 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A라는 것은 어때요? 여겨진다. 뭐로써? B로써 여겨진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때요? 여기 보시면 reading이라는 단어 보이세요? 리딩이 일반 명사로 쓰일 수 있는지를 알았어야 해요. 그죠? 예. 여기서는 말 그대로 어때요? 읽음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그냥 직역을 해서 받아들여셔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보시면 여기서 it이라는 단어의 힌트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애매했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것은 어때요? 뭐로 여겨진다예요. 뭐로써 어때요? 읽음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 앞에 뭐예요? 형용사가 오는 거겠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얘가 독서거든요. 읽음이니까. 그죠? 그럼 어때요? 독서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요구가 되는 거예요? 요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분사 문제로 형태로 딱 나왔을 때 읽는 게 아니라 읽혀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required reading이라 해서 우리가 필독서라 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접근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고요. required reading이라고 해서 필독서라고 여러분이 아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좋았던 패턴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답이 required였던 형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조금은 여러분이 115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잘 마무리 좀 해주시고 표현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자, 115번까지 어때요? 수업 들어 너무 고생 많았고요. 그 이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6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마자 여러분 어때요? 141번 문제가 맨 처음에 있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어때요? 첫 문장을 해석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자연스럽게 볼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파트 5 쪽에서 5 쪽에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동사 어휘 문제가 나오면 뒤에 있는 어때요? 목적어 유무 판단하시면서 목적어가 있으면 표현으로 묶을 수 있는지 보시고 그게 아니면 해석을 하셔야 돼요. 앞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만 자, 그러면 가볼게요. 뭐예요? Thank you. 어때요? 고맙다고 하고 있죠? 뭐예요? 동의해 준 거에 대해서 뭐를 동의해 준 거예요? 톡. 그러면 톡하고 어울리는 거죠. 그쵸? 예. 톡이라는 건 어때? 일종의 간단한 짧은 스피치 정도로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거의 이제 저희가 토익 쪽에서는 스피치 정도로 잡으시면 될 테니까요. 짧은 담화 정도로. 그래서 어때요? 담화를 어때요? 프리젠트. 원래 같이 매칭되는 표현입니다. 프리젠트와 톡이라는 건 어때요? 스피치를 해주다라는 표현이에요. 프리젠트가 원래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 원래 뜻 자체가 어때요? 주다, 제공해주다, 보여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여기서는 기부처럼 그냥 어때요? present talk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은 반대말로 얻는 거죠. send는 보내는 거고 exchange는 교환하고 교체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답이 present가 될 수 있었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prior, after, following, before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물론 여러분들이 보자마자 보기를 보면서 그런 표현 아니야 생각했으면 제일 좋았겠고요.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 at least 48 hours 보이시죠? 적어도 48시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뒤에 뭐 있어요? 이벤트. 그럼 어때요? 이벤트 전 48 이거 생각나세요? 오케이? 그래서 이벤트로부터 어때요? 이벤트 전 어때요? 이벤트 하기 전 48시간 전이라는 표현도 되고 후라는 표현 이거 나온 거예요. 그죠? 예. 보시면 prior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prior는 그냥 형용사입니다. 얘는 to까지 붙을 때만 prior to예요. 그럴 때만 어때요? before의 의미를 가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예요? to가 있을 때만 가능했고요. 근데 after하고 following 있잖아. 얘는 두 개가 뜻이 같아요. 동의어로 뭐뭐 한 뒤, 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전치사로 인식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에 after가 들어가나 following이나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답으로 나올 가능성은 없어 보이네요.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before가 정답. 이렇게 할 수 있었겠네요. 그래서 뭐예요? 이벤트 48시간 전에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before. 안 그러셨으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맥을 어느 정도 읽으시면서 그 전에 보내는 건지 아니면 나중에 보내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하셨어야 됐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해석해 보시면 너는 뭐 해야 된다? need to send on 어때요? 그죠? electronic copy죠. 그죠? 네, 전자사본을 보내야만 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당연히 행사 전에 보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답은 before라고 잡으셨어도 괜찮고요. 제가 말한 것처럼 요령식으로 잡아주셨어도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보죠. 그 다음 문제 푸실 때 역시 마찬가지로 혹시 여기서 어휘 문제가 출제가 됐더라면 여러분들은 아까처럼 아까서부터 쭉 이 문맥을 비교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생각보다도 조금 더 편하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arrangement 있죠. 저희가 아까 5 쪽에서 나왔던 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명사가 특정 전치사와 어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arrange라는 단어 있잖아요. arrange가 원래 뭐예요? arrange A for B 형태로 많이 쓰여요. 그렇죠? 오케이. 마련하다, 준비하다예요. A를 마련하는 거야. for B를 위해서. 하여튼 자동사로 쓰일 때도 어때요? arrange가 뒤에 어때요? arrange for가 붙고 나서 어때요? 뒤에 명사가 붙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for를 달고 다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맥적인 거를 살피지 않더라도 이건 단순하게 그냥 for가 정답인 형태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되게 쉽지 않습니까?
보시면 제가 억실로 이제 문제를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풀 수 있는 패턴의 문제를 정리하기는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파트 6는 의미적으로 접근을 해서 의미적으로 따지면서 문맥 비교에 의해서 어때요?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어때요? 확실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오면 좀 더 빠르게 접근하셨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쪽에서 시간을 절약하지 못하면 어때요? 뒤쪽으로 갔을 때, 세븐으로 갔을 때 여러분들이 어때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해석하지 않고 풀 수 있을 때 최대한 활용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또 뒤이어서 7 파트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7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을 보실 때는 항상 중요한 게 지문의 종류를 항상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문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들어가면 훨씬 더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했던 사람들한테는 어나운스먼트가 나오면 어떤 발표다 보니까 어떤 정보를 알려주는데 초점을 두고 있구나, 어떻게 내용이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거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단 말이죠. 오케이? 그래서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꼭 보실 게 첫 번째, 보통 제목은 되게 큰 글자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반드시 읽으세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제목 읽고 시작하자라고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여기 도서관이 어때요? exciting한 새로운 어때요? feature. 새로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있죠. 뭐를 위해서? 아이들과 어때요? 그들 부모들을 위해서. 그죠? 도서관에 관련돼서 도서관에서 이번에 뭔가 하나 새로운 걸 들여왔나? 뭐 책을 들여왔나? 뭐 등등등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문제를 보세요. 지문을 다 읽으려고 먼저 앞서 막 이제 서두르시 마시고 그냥 어때요? 보기 보세요. 그러면 어때요? 보기를 질문을 보실 때는 반드시 키워드를 잡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가 어떤 종류의 문제인지 그리고 어떻게 풀 것인지 생각하면서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럼 어때요? 어디에서 스토리텔링이 열리는가? 여러분 딱 보자마자 우리가 어때요? where인 거 보이세요? 그러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있죠? 걔네가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의문사가 우리가 딱 나오게 되면 무조건 세부사항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때요? 여기서 키워드는 스토리텔링에 맞추시면서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보기를 선생님은 저한테 묻는 사람 많아. 보기를 쌤 보고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세부사항 문제라고 딱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키워드는 보기 이전에 우선 스토리텔링의 포인트를 먼저 딱 두시면 돼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을 앞에 가서 보세요. 스토리텔링이 어때요? 핵심 요소가 스토리텔링인지 막 그런 게 어때요? 막 쭉 가봐. 그럼 어때요? 스토리텔링은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세요? 스토리텔링이 어때요? take place. 근데 우리 아까 질문 보시면 뭐라고 했어요? 어디에서 열리냐고 그랬었죠? 그럼 어때요? held하고 지금 여기 앞에서 뭐야? take place는 동의어죠. 생각보다 쉽네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tomorrow room이라는 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바로. 제가 지금 앞쪽에서 문제는 상당히 어때요? 쉽게 포인트를 잡아서 풀 수 있는 유형으로 제가 묶어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냐에 따라서 이렇게 푸는구나. 이 방식을 조금 익숙하게 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당연히 여기서는 inside the tomorrow room이죠. 대신 이제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inside와 in은 똑같은 동의어랑 보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러프레이즈라고 말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좀 체크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 다음 154번 가보세요. What will happen? 그 다음에 어때요? 10:30예요. 근데 뭐예요? Every Thursday 보이세요? 목요일 날 10시 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여기서도 기본적으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 포인트, 키워드를 찾고 올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어때요? 10시 반만 찾아요. 목요일보다 10시 반이 훨씬 빠르잖아요. 그럼 어때요?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나왔네요. 10시 반에 아이들은 뭐 할 수 있다? Enjoy health morning snack. 그렇죠? 우리가 과자를 먹을 수 있다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시즈널, 과일 어때요? 계절 채소나 야채를 또 먹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뭐 한다? 티라든지 커피를 마실 수 있습니다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올라가 가지고 보세요. 그럼 어때요? 뭐 먹는다고 얘기 나왔었잖아요. 부모들은 티 먹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스토리가 뭐예요? 읽혀지고 그 다음에 작가가 뭐예요? 책에 사인해주고 리프레시먼트 나왔네요. 그쵸? 그래서 다과가 뭐다? 제공이 된다. 괜찮네요. 그쵸? 먹는 거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답을 C를 딱 쓰고 넘어간단 말이죠. 학생들이. 그쵸? 근데 정답을 딱 살펴보니까 실제 볼 때는 뭐예요? D본이 만든 거. 이거 왜 이래? 막 이렇게 고민될 거란 말이죠. 왜 틀린 것 같아요? 그쵸? 10시 반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다 보니까 뭘 놓쳤어요? Thursday란 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문 문제 푸신 거 여러분이 보셨을 때 10시 반에 초점을 맞춰서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어때요? 틀렸잖아요. 왜? Thursday란 말을 확인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뒤에 보시면 여기 however 보이세요? 별표. 독해 문제 푸실 때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연결어 뒤에 핵심 요소가 나올 때가 되게 많아요. 그잖아, 우리가 뭐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뭔 얘기를 할 때 뭐뭐뭐뭐뭐 했다라고 하다가 어때요? 그런데 이것 좀 안 해줬으면 안 할까? 뭐 이런 하고 싶은 말을 그때 하잖아요. 하지만 하고 해놓고 하는 얘기를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그때 하는 거기 때문에 however 뒤에 나오는구나. 근데 이것도 여기서는 이 문제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우리는 뭐가 중요했어요? Every Thursday 10:30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목요일날 10시 반에 뭐 해야 돼요? No one should be left. 아무도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뭐 하려고 어때요? 그 방 어때요? 치우려고. F4룸을.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뭐야? 방 청소해야 되는구나라는 거죠. 방 청소하려고 사람이 있으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비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No children can use F4룸이죠. 방을 사용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답이 D였던 패턴의 문제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에서 여러분한테 강조드리고 싶었던 건 보시면 항상 표현에서 키워드를 잡는 건 좋은데 키워드를 대충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정확하게 잡아서 푸셔야 된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 포인트 꼭 좀 상기시켜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더블 패시지로 가요. 더블 패시지는 지문이 몇 개예요? 2개예요. 그러니까 지문이 2개면 되게 당황하는데 지문이 2개니까 우리는 더 좋아요. 왜? 문제를 나누잖아, 별개로. 그쵸? 그래서 지문이 어때? 첫 번째 지문이 있고 두 번째 지문이 있어요. 그쵸? 그래도 우리는 문제가 5문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는 이 두 문제는 뭐예요? 위에 지문에. 이 두 문제는 어때요? 여기 3번하고 어때요? 4번은 뭐예요? 아래 지문에 나오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해요.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 한 문제는 무슨 문제다? 연계 문제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연계 문제가 뭐냐면 지문이 2개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두 문제 풀 때는 그냥 푸시면 되고 두 문제 풀 때도 그냥 푸시면 되는데 맨 마지막 내 풀 때는 2개를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찾아야 돼? 질문의 포인트를 가지고 연결고리를 찾아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 유형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때요? 항상 두려움을 느끼는 문제이기는 해요. 그러나 어때요? 개념을 여러분이 포인트를 딱 잡고 관련성을 찾아보자라고 노력하시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 실수하지 마셔야 되는 게 무조건 맨 마지막이 연계 문제라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어떻게 되냐면 3번이나 4번이나 5번 셋 중에 하나가 연계할 확률이 높아요. 심지어는 182번 있죠. 두 번째 문제가 연계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그러나 연계 문제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아시겠죠? 나머지 다른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 푸실 때 제발 좀 어때요? 막 왔다 갔다 막 어디 나올까 이게 아니라 보통 1번 문제는 위에 나오고 2번 문제는 아래쯤에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푸셔도 무방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메일이 2개가 나왔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때요? 반드시 이메일은 제목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제목 읽어야 되겠죠. 그리고 큰 글자로 나와요. 그래서 어때요? best and go less에서 콘송한테 보내는구나. 그쵸? 콘송이 뭔가. 근데 중요한 건 제목이 뭐라고 써요? confirmation of order죠? 주문에 대한 확인이라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문에 대한 확인하면 어때요? 일반적으로 주문한 사람이 어때요? 보고 나서 확인해 주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때? 제가 주문을 회사에 했으면 어때? 회사에서 그걸 보고 이렇게 당신이 주문하셨습니다라고 확인해 주는 메일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잡아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날짜 어때요? 날짜가 우선적으로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날짜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날짜는 이제 정작 문제 풀 때 활용을 할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한번 봤으니까 이제 들어가세요. 그럼 뭐라고 써 있어요? What is the main purpose? 첫 번째 이메일의 뭐예요? 궁극적인 메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단어들 있죠? 동사, 투부정사 나왔잖아요.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요걸 읽으면서 올라가셔도 괜찮기는 합니다만 제목 보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제목에서 받고 어때요? 첫 문장 정도, 첫 단 정도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보통 기본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주제 문제 있잖아요. 주제 문제는 앞에 일이 나올 가능성이 많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다 보면 문제가 난이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제 문제는 항상 뒤쪽에 위치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주제 문제가 무조건 맨 앞에 있을 거란 생각을 어때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봐가지고 모르겠으면 그 다음 문제 푸세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읽다 보면 글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판단하셔도 괜찮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미 어때요? 글이 뭐였어요? confirmation, 확인해였죠. 그렇죠? 그래도 어때? 이 내용은 안 읽었으니까 조금 읽겠네요. Thank you for making phone order. 뭐예요? 주문해서 고맙대. 근데 여러분 어때요? 뭐를 주문했어요? 폰으로 저는 주문을 했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게 나중에 힌트가 될 수 있거든요. 항상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화로 주문했어. 누구랑? 이 회사랑. 이제 그 뭐 왔네요. 그러면 회사에서 누구한테? 일반 사람한테 보내는 거였네. 그렇죠? 왜? 주문한 거 네가 이런 거 주문했어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 맞는지 한번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겠죠. 그걸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제가 나름 글에 파악이 팍 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어요? 결함 있는 제품에 대한 설명? 말도 안 돼. 그쵸? 두 번째, 어때? 리포트. 알리고 밝히는 거예요. 가구의 어때? 컴페티션. 우리가 퍼니처 컴페티션이라는 건 컴페티션이 무슨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컨테스트 같은 게 있었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말이 되지 못했고. 그 다음에 어때요? 컨포메이션. 땡큐네요. 정답은 이미 뭐예요? C번에 to confirm the order detail이네요. 주문의 세부사항을 컨펌해 주기 위해서. 이제 D번도 읽어보시긴 하셔야 되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C에서 잡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보면 어때요? 나열이 이렇게 쭉 세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까지 판단했을 테니까요. 그렇게 잡으셨으면 될 만한 부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문제 풀렸고요. 자, 182번 가볼게요. What is not mentioned? 나추르 문제예요. 어때요? 뭐에 대해서 첫 번째 이메일에 대해서 언급된 게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세요. 나추르 문제를 풀면 항상 낫이 나오다 보니까 세 개는 맞고 하나는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어때요? 항상 뭉쳐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뭉쳐있어. 문제가 쉽다면 어때요? 닷으로 표시해줬을 가능성이 많아요. 더 쉽잖아요? 더 쉬울 때는 어때요? 한 문장에 A, B, C, D, 컴마 이렇게 막 연결할 때 있어요. 그냥 어때? 단어로 답이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때요? 혹시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거 보이십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나온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제품들이 쭉 나왔었기 때문에 조금 어때요? 확률적으로 높지 않았고요. 다른데 이런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포진이 돼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았네요. 그러니까 여기에 밀집돼 가지고 나오는 형태보다는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제를 푸실 때 어때요? 지문을 읽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보기를 보시겠습니까? 이거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보시면 지문을 읽지 않은 상태죠. 우리가 1번 문제를 아까 어때요? 첫 번째 문장 풀면서 거의 첫 번째 문장 읽으면서 1번 문제가 풀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지문을 읽은 상태가 아니잖아요. 많이 안 읽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낮춤 문제가 나왔을 때 보기를 보세요. 단 보기를 볼 때 제발 대충 보지 마시고 정확하게 찍어. 그죠? 뭐 키워드를 찾아. 그럼 어때요? 몇몇 물품들은 뭐야? adjusted. 조절이 될 수 있다. 제품이 조절되나? 그런 거 있잖아요. 높이 조절도 되고 어때요? 사이즈 조절도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주문이 뭐예요? 전화로. 이건 우리 봤네요. 그쵸? 이미 정답 아니네요. 맞는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텍스나 어때요? 텍스 앤 딜리버리 피가 포함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어때요? 배송이 뭐예요? 이루어진다. 뭐야? 수령. 리시브이 영수증이 아니라 수령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컨퍼메이션 레시 어때요? 수령 뒤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막 읽는 거 말고 어때요? 키워드를 잡으라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어떻게 해요? 조절. 그 다음에 어때요? 전화 주문. 그 다음에 텍스 하나만 먼저 생각해요. 텍스. 그 다음에 배송과 관련된 거. 이걸 찾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지문을 읽으면서 찾으려고 노력해 보세요. 자, 그럼 어때요? 이제 읽겠죠,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어때요? 나름 어때요? 머릿속에 있는 게 있잖아. 그럼 어때요? adjustable. 조절된다 하나 찾았네요. 그렇죠? 그럼 어때요? 이미 정답에 하나 포인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때요? 총 비용. 근데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비용에 텍스 나온 거 보이세요? 그러면은 이미 어때요? 몇 개나 다 찾아버렸죠? 그럼 여러분 이미 정답이 나와버렸네요? 뭐예요? 물품이 조절된다. 그 다음에 주문이 전화로 이루어진 건 아까 봤고, 그 다음에 세금하고 어때요? 배송. 정답은 뭐예요? D네요. 그죠? 더 읽으면 여러분이 더 자세히 풀 수도 있지만 이미 명확하게 아니다 생각이 들었으면 그냥 바로 쓰셔도 괜찮아요.
대신 확신이 어느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풀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때? 183번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183번 보시면 이 사람이 뭐예요? 프라블럼에 대해서 제안한 것은 무엇인가? 어라? 지금 보시면 송이 제안했다는 거 보이세요? 자, 그러면 역시 두 문제 풀었으니까 이 문제부터는 어디에? 두 번째 지문에 있겠네. 근데 어때요? 몰라도 여러분 이미 어때요? 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아, 뒤에 지문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가봐요. 그러면 더 안 읽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거를 읽었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어때요? 보기를 먼저 봤어도 괜찮겠죠. 그러면 여러분 보기가 짧아? 지문이 짧아? 보기가 짧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때요? 보기를 어때요? 키워드로 잡는 거야. 그럼 어때요? 디펙티브 뭐 쳤나? 결함이 있대요. 제품이. 그 다음에 뭐야? 어카운팅. 회계적인,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던가 봐.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심플, 간단한 어때? 미스커뮤니케이션. 대화가 있었는데 잘못된 대화가 조금 있었나 봐요. 간단하게. 그죠? 예. 어떤 말을 통화를 하다가 뭐 잘못됐나? 지금 왜? 폰오더였잖아. 그 다음에 어때요? wrong mail. 주소가 잘못됐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기 편하잖아, 지금. 그쵸? 그래서 보기 입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보기 보시면 여러분 어때요? 여기에서 딱 이제 해석을 하면서 봤겠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뭐라고 있어요? 아, actually란 단어 보이세요? 밑줄 치세요, actually. 나는 단지 어때요? 주문을 뭐야? 각각 4개씩 했다고 그러죠? 그렇죠? 뭐가 잘못됐나?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The person who wrote down 하는데 뭐라고 써있어요? My order must have misheard me. 보이세요? 잘못 들은 거. 그죠? 아, 내가 말한 걸 잘못 들은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뭘 잡았어요? 아, miscommunication이 정답이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C번을 선택할 수 있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어때요? 어느 쪽에 잡냐가 중요했긴 했는데 이미 보기를 읽었기 때문에 나름 여러분이 조금 빠르게 캐치할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됐어요. 잘하셨고요. 그 다음 185하고 184하고 185가 있는데요. 딱 좋으면 느낌이 좋은 건 플레이싱이라고 동의어 찾기 문제인 거 보이세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부터 풀어요. 이거는 분명히 연계 문제야. 어려워요. 그러니까 읽어야 될 내용이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무조건 이거 읽는 거야. 왜? 이거는 이 단어만 찾으면 그만인데. 대신 조심하실 건 어디에 나오는가 명확하게 빨리빨리 찾을 수 있어야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때? 뭐라고 써있어? 두 번째 이메일에 첫 번째에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 패러가 첫 번째 문장. 자, 그럼 어때? 올라가서 보면 여러분 어때? 여기 보자마자 여기 뭐 있어? I was surprised by the conference. 뭐야? 플레이스는 여기 있네요. place a phone order 보이세요? 예. 이것이 뭐예요? 하나의 표현으로 주문하다가 뭐야? place an order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 주문하다라는 표현이었구나 라는 걸 바로 판단할 수 있었네요. 그죠? 예. 그러면 이 place 있죠? 원래 주문한다고 할 때 여러분 예전에는 주문할 때 어때? 주문서 써가지고 주문서를 딱 놓잖아요. 바닥에. 그거예요. 근데 문제가 쉬우면 그냥 어때? 동의어 형태로 바로 매칭이 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면 가보니까 어때? 뭐가 있어요? put 보이세요? put은 놓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 put on order가 주문하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걸 알았으면 더 빨리 풀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동의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또 뜻이 똑같은 단어들이 또 겹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단어를 가서 다시 넣어봐야 돼. 그래서 넣어서 말이 되는 걸 찾았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바로 C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답은 C번이 그래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 다명에 뭐예요? 연계 문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요? 언제, 그쵸? 머니가 아마도 어때요? 데빗이라는 거 우리 데빗카드 아시죠? 인출되는 거, 돈 빠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돈 빼내는 거. 그죠? 네. 뭐로부터? 이 사람의 어카운트로 돈이 주문했잖아요. 그리고 어때? 물건을 받으면 어때요? 인출이 어때요? 돈 빠져나가는 당연하죠. 근데 원래 어떻게 되죠? 도착하기 전에 우리는 물건을 먼저 돈을 먼저 내잖아요. 그래서 돈을 언제 내는가 물어보는 거야. 근데 여러분 힌트가 여기에서 돈이 언제냐가 이게 힌트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명확한 키워드는 어디에서 주고 있어요? 날짜. 그러면 여러분이 어때요? 날짜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날짜. 그러면 여러분 돈 언제 받는가 보죠. 그러면 어때요? 날짜 가봐. 날짜 보면 첫 번째 지문에서 어때요? 언제 보냈어요? 여기에? 아까 날짜 있었죠? 10월 14일. 그 다음에 쭉 보니까 날짜가 없었잖아요. 이상한데? 밑에 거 보세요. 날짜. 아, 여기 보여요. 날짜 보이세요? 10월 15일이라고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아, 10월 15일이라고 써 있죠. 그렇죠? 네.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이 10월 15일. 그러면 15일 날 보냈는데 우리가 이제 뭘 찾냐면 돈이 언제 빠진다는 내용을 꼭 좀 찾아보시길 바래요. 그럼 읽어볼까요? 어디에? should be 근데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돈 빠져나갔다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일반화가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어때요? second confirmation email later to 쭉 나오죠. 근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감을 못 잡으면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 여기 딱 대충 보니까 없잖아. 그쵸? 그럼 어때요? 올라가서 보면 분명히 근거가 나올 거야. 연계 문제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돈 빠진다란 말 찾아보세요. 여기 나오네요.
according to 뭐예요? 이 정책, 이 회사의 정책에 따르면, 우리 정책에 따르면 어때요? bill directly 돈이 어때요? 빠진다란 얘기죠. 뭐야? 고객 계좌로부터 뭐야? 2 working days after confirmation email has been sent. confirm email을 어때요? 그 지금 송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고객이 메일을 보내고 나서 어때? 이틀 뒤에 돈이 빠진다고 그러죠. 그러면 딱 느낌 왔죠. 자, 이렇게 해놓고 뭐야? 이제 그러면 일반적인 내용을 여기서 언급을 해줬고, 그러면 어때요? 이 사람이 컨펌한 건 컨펌을 언제 해주냐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때? 이건 15일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만 있으면 돼요? 컨펌했다라는 것만 있으면 됐겠죠. 그럼 어때요? 우리가 어때? It's a big relief that I managed to check this before the money was debited from my account. 그렇게 나오죠. 그럼 여기에 이제 큰 힌트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럼 어때? I hope to receive a second confirmation later today. 여기 나왔네요. 나는 뭐예요? 받기를 원한다고죠? 그렇죠? 물론 뒤에 가면 그 내용이 정확하게 보냈다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여기 오늘 받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어때요? 언제 받는 거야? 15일 날 받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16일 날 받을지 그런 근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때? 이 사람이 요청했으니까 우리가 이때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15일 날. 그럼 어때요? 더하기 뭐야? 이틀. 그러니까 며칠? 17일 날. 그래서 어때요? 우리가 정답을 찍어보면 어때요? 뭐죠? 17일이 정답이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아까 동의어 뭐야? putting이었고. 이해되세요? 연계 문제는 제가 해설하는데도 되게 오래 걸리죠. 근데 시험 볼 때도 여러분이 상당히 조금 더 오래 걸린 건 당연한 거니까요. 근데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하다 보면 연결고리만 여러분이 잘 찾아내면 쉽게 빠르게 접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저희가 이번에 풀었던 184번은 생각보다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적인 지문 보시고요. 어떤 연결고리를 내가 놓쳐서 틀렸는지. 만약에 맞추셨으면 연결고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어때요? 세븐 어때요? 조금 힘들었지만 잘 들으셨고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세븐에 대한 어때요?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